제 생일이 아니고 학당이 한 12년 됐어요. 그래서 그때 새벽에 제가 2월 1일 날 새벽에 오시는 분들께 뭐 드리는 걸 이런 거 쓴 것 같아요. 그때 막 또 이렇게 격앙돼서 시작했는데 아무튼 12년간 살아남은 것만이 대단하고 박수 치고 불 끄겠습니다. 예. 보살 얘기만 나오면 제가 할 얘기가 많아서 어제는 뭐 보살당을 창당하자고 막 제가 황당한 얘기도 했는데 보살들이 많이 계시면 그런 것도 나오겠죠. 이 땅에 보살당도 나와야죠. 지금 결국 문제가 정치인들 못 믿는 게 그분들이 덜 보살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볼 때 확 마음이 자명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맛있는 거 드시면 그냥 맛있지 뭐 이렇게 억지로 본인을 설득해서 맛있다라고 세뇌시켜서 맛있습니까? 근데 지금 정치를 보면 세뇌시켜야 돼요. 그래도 저 사람이 낫지 않나, 뭘 해야 되지 않나. 이 얘기는요, 사실은 저 내면에서는 싫다는 거예요. 억지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설득해가는 그런 식으로 항상 이 공적 서비스, 정치라는 걸 누리다가 딱 마음에 드는 게 나오면 어떨까요? 그런 거 한번 저도 경험해보고 싶어서 보살당이 나와서 진짜 보살들이 촌스럽게 이름을 진짜 보살당 하면 안 되고요. 그냥 보살들이 모인 당이 나와서 한번 제가 그걸 꼭 하고 싶다기보다 그런 서비스를 받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지금 유튜브에 올리는 강의도 이런 강의 정말 제가 받고 싶었어요. 아무도 안 하니까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드린 말씀은 그런 거죠. 그런 정당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안 나오면 우리라도 할 준비를 하시라. 보살이 되셔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든 하시겠죠. 보살들이 많이 나오면. 육바라밀을 쓰면 뭐 답이 나오겠죠.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어제 그 강의 중에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 뭐 시국이 답답하니까 드린 말씀이었는데 보살들이 나와서 헤쳐나가는 모습도 좀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국민들 힘이 나서 더 열심히 양심하지 않겠어요? 근데 위에 계신 분들이 양심을 자꾸 무시해버리면 밑에 분들은 그러면 어떡합니까? 지금 힘들어서 여유도 없는 분들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양심 챙기겠어요. 그래서 이런 게 제일 구조적으로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어제까지 강의하고 제 소감이고요. 혹시 지금 뭐 궁금한 거 계신지? 예. 저 그림에 대해서 좀 설명 해주시죠. 어떤 그림이요? 요거요? 아, 제가 봉황을 그린 겁니다. 네. 삼조고는 까마귀죠. 봉황이 예. 봉황이 저 닭처럼 뭐 이게 벼슬이 있고 한 거는 봉황이죠. 예전에 그랬었어요. 이 대표님은 닭을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다 닭을 그리니까 닭 닮았는데 이제 뒤에 공작처럼 화려한. 전시회는 안 하시나요? 예전에 했던 거예요. 팔리고 저 비슷한 그림이 누가 사가셨을 거예요. 전시회 때. 영담 스님이라는 분이 한지 하시는 분이요. 저한테 갑자기 의뢰를 해오셔가지고 한 코너를 제가 좀 맡았으면 좋겠다 해서 큰 그림을 안 그려보다가 붓을 그때 큰 거 사고 해가지고 그려서 아무튼 또 부탁을 받으니까 이 전시에 망칠 수는 없어서 깨워서 몰입해서 그려서 몇 점 보내드렸는데 그날 팔리고 이제 남은 것들하고 그날 그려놓은 것들 중에 제가 안 보낸 거 그냥 남은 거 여기다 걸어놓은 겁니다. 그때 이것도요. 영당 스님이 원을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불교는 이론상이죠. 이론상 그려달라는데 그리고 나니까 우리는 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상도 좋지만 알이라는 거는 다른 데서 잘 안 그려주니까 우리라도 좀 알려야겠다 해서 알이에요. 뭐 우리는 알을 모시고 뭐 이론상은 거부하고 이게 아니라 다 같은 건데 무국, 태국, 한국 아닙니까? 근데 이 태극은 누가 잘 안 그리니까 제가 좀 그려보고 싶은데 그냥 검은색으로 그리면 좀 임팩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그려서 보내드렸더니 이제 그거 중에 이제 남은 거 몇 개를 지금 저희가 걸어놓고 있다 보니까 요거 우리 학당 그냥 항상 강조하던 거니까 학당 상징으로 쓰자 해서 그냥 쓴 겁니다. 꼭 저 색깔이 빨간색이어야 될 이유도 없고 뭐 일장기 생각나신다는 분들인데
그럼 그걸 갖다 쓴 일본이 문제지. 아무튼 요 그림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한 점, 그 태양악명, 천부경에서 말한 태양 같은 한 점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자리가 이 우주의 근원이다. 지금 저 보고 계신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래서 우주의 근원이 어디 있나 보다 하지 마시고 지금 저 보고 있는 그 자리예요. 우주가 뭡니까? 시간, 공간이고 그 안에 생각, 감정, 오감으로 채워져 있는 건데 생각, 감정, 오감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 계속 창조되고 있는데 모르시죠? 모른다 하시면 그 자리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자리가 우주의 근원이다 하는 거 아시는 게 이 학장 공부고 그러니까 저 그림이 그냥 우리 삶이죠. 항상 중심 잡고 사시라 그 자리를. 생각, 감정, 오감에 끌려가지 마시고 중심 잡고 쓰시라. 생각 못 믿어요. 여러분 생각 믿으면 그 진짜 답이 나올까요? 감정 못 믿어요. 오감 못 믿어요. 그걸 육바라밀로 경영을 하실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근데 그 경영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참나에서요. 텅 빈 자리에서 나와요. 텅 빈 자리로 존재하면요. 생각도 지혜로워지고 못 감당할 것도 감당해지고 인욕이죠. 예. 유혹도 이겨내게 되고 지게죠. 예. 오직 할 뿐 하는 자세로 한 걸음 더 나가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정진이죠. 예. 그 자체가 깨어있는 거죠. 선정이죠. 예. 오직 모른다 하는 그게 선정이죠. 이렇게 육바라밀이 통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제 자명한 거. 예. 그게 지혜고. 그래서 생각이 자명해지고 남의 입장을 배려하게 되면 보시고 이런 지계, 인욕, 정진 이게 통으로 나타나요. 이게 우리 마음 안에서 통으로 나타난다는 걸 아시면 이제 우주랑 소통이 돼요.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데. 예. 인류가 다 이거 알고 살아야 되는데 하는 겁니다. 이거 알고 살면 남한테 그렇게 함부로 안 할 텐데, 죄 안 지을 텐데, 전쟁 안 일으킬 텐데. 예. 내가 많이 가졌을수록 더 그 힘을 이용해서 남을 더 도울 텐데. 요 기본이 안 되는 건요. 우리 안에 결국 그 한 점이 있는데 그 순수한 1점짜리를 한 점짜리를 우리가 못 찾고 그래서 생각, 감정, 오감에만 휘둘리니까 당장의 이득이 되면은 우리가 그거 따라가고 있지 않나. 마음의 문제로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 문제도. 그래서 정치인이나 누구나 보세요. 왜 정치인 자꾸 얘기하냐면 우리 삶에 제일 영향을 크게 주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뽑긴 뽑는데 꼭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되고 난 뒤에 우리는 그 사람한테 엄청나게 끌려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뽑아야 되고 뽑힌 사람도 깨어 있어야 되고 뽑는 사람도 깨어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깨어서 관심 가지셔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정치가. 원래 이제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지면 사실 여러분 관심 안 가지셔도 되는데요. 주식회사로 똑같거든요. 여러분이 국민이 주주고 지금 대통령은 경영자예요. 경영자 잘 뽑아놨더니 배당이 계속 매년 배당이 잘 되면 걱정 안 하겠죠. 뭐가 시원찮으니까 뒤지고 다니는 거죠. 뭐가 좀 이상하다. 어디서 뭐가 문제가 생겨서 이 난리가 났나 하고 주주들이 들끓는 거 뭔가 이상하니까 난리치는 거죠. 그런 말 안 나오게 만드는 게 훌륭한 정치예요. 정치 신경 안 써도 되게 만들어주는 게. 각자 책임 잘해주면 되지 왜 국민이 왜 정치까지 신경 써야 됩니까? 그런데 지금은 신경 쓰셔야 돼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익이 골고루 돌아가고 있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신경 써야 돼요. 그런 면에서도 저는 단순히 그런 얘기 그냥 하고 말자는 게 아니라 깨어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그 한 점에는 우주도 경영할 힘이 있는데 왜 몸뚱이 하나 관리를 못하고 가정 관리를 못하고 나라 관리를 못하겠습니까? 가능은 하다는 거예요. 그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얽혀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또 덕을 닦아도 남들이 다 짓밟아 버리면요. 현실적으로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그러니까 항상 보살들은 수를 불려야 돼요. 결국 이 쪽수가 중요하거든요. 수를 불려야 돼요. 보살들이 연대해서 보살들이 또 보살을 알아보고 저 사람 진짜 양심하려고 저러는구나. 저 사람 내면에서 육바라밀이 살아 숨쉬는구나. 느껴지는 사람들끼리 연대하고 서로 도와서 응원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쳐서 나가 떨어지지 않게. 자꾸 쪽수가 밀리니까 한 명 한 명 보살들이 나가 떨어져요. 양심 한번 따라 보려고 했다가
패가 망신하고 이놈의 양심 진짜 긁어내버리든지 해야지 내가. 다시는 양심 안 따른다. 이런 분들이 나와버리면요. 지구는요. 아마 이런 느낌으로 보세요. 지구에 불이 하나씩 꺼져간다고 봐보세요. 불 하나 켜진 데가 그래도 보살이 있는데요. 남북한 사진 그 위성에서 찍은 거 보셨어요? 북한 시커매요. 남한은 밤이 낮처럼 밝고. 이런 느낌으로 보살이 그 정도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나라에 밤에 그 도시 그 번화한 것처럼 화려한 것처럼 그렇게 보살 빛이 빛나고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빛나면 어떨까요? 그런데 이 등이 하나씩 꺼져간단 말이죠. 지금 상황은. 그래서 서로 도와서 타오르게 해야 되는데 양심적으로 살다가도 뭔가에 부딪혀서 길을 잃어버리면 낙오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마음이 좌절하게 돼 있거든요. 난 이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양심을 정확히 알고 한 게 아니면요. 자꾸 좌절이 오고 난간에 부딪히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과연 옳은가부터. 그래서 그런 건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유튜브가 계속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응원하고자 하는 게 양심을 지키려는 분들을 응원하려고 유튜브를 지금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제 강의를 듣고 그래도 한번 오늘 쓰라린 어떤 패배를 맛보셨더라도 그래도 양심이 답이네 라고 한번 마음 돌리시면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등이 희미하게 꺼져가는데 다시 살아나게 하고 드라마 미생 했듯이 보살들이 미생의 단계면 쓰겠습니까? 뭔가 살아나야죠. 근데 지금 그런 보살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마음은 먹었지만 금방 이제 꺼질 것 같은 그런 생명으로 양심을 지키고 계시면요. 위험하죠. 그래서 본인도 안 좋지만 이 사회에서도 양심에 불이 꺼지면 좋을 일이 뭡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보살이면 좋겠죠. 그럼 보살이면 여러분한테 사기도 안 치고 이왕이면 여러분 배려해 줄 거고 여러분이 좀 못난 데 있으면 덮어줄 거고 가르쳐 줄 거고 강하게 만들어 줄 거고 보살 만나고 싶지 누가 아주 약육강식의 패도주의자를 만나고 싶겠습니까? 소시오패스 만나고 싶겠습니까? 당연한 건데 나부터 될 생각은 누가 안 한단 말이죠. 방법도 잘 모르고요. 그래서 그걸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무튼 지난 12년간 그렇게 해왔고 또 12년 한 내공이 있죠. 이게 재미있는 게요. 이게 현상계 바꾸는 공식인데 카르마는 쌓여가거든요. 지난 12년 버틴 그 내공으로 앞으로 일을 추진하면 훨씬 쉽겠죠. 12년간 쌓은 공덕을 포인트를 쓰니까 그 공덕을 쓰니까 더 쉬워요. 그래서 일관된 그 초심만 잃지 않으면요. 이 일은 자꾸 더 커지고 더 세상을 타오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공이 다르거든요. 12년 전에 시작할 때는요. 달랑 5명, 6명이 시작했어요. 얼마나 힘이 약했겠습니까? 12년 오면서 지금 동지들이 전 세계에 생겼거든요. 그분들의 힘을 모아서 또 12년 버티면 또 볼만하겠죠. 힘이 더 강해지겠죠. 그 힘 다 모아서 또 여기다 다시 투자하면 그 다음 12년을 또 걸으면요.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만 말아주시고 버텨주는 게 정진바람이래요. 정진이요. 막 이제 더 열심히 한다 아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게 사실 정진이거든요.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원래 안 나가 떨어지고 버틴다는 것 자체가 힘을 쓰고 계신 겁니다. 노력을 하고 계신 거니까 버텨주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최악이 오더라도 모른다라도 하고 버티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 하고 버티세요. 1년이고 2년이고 모른다고 버티세요. 그러면 그게 정진입니다. 다시 살만해진 상황이 와요. 왜냐? 현상계는 이 무상하고 그게 주역의 변화를 따르죠. 음양의 변화는요. 계속 변해요. 이름, 일양으로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른다만 하고 버티셔도 상황은 바뀌어 있어요. 1시간 전이랑 1시간 뒤는 달라요. 감정도 변해 있고 다 변해 있어요. 그때 또 보는 거예요. 지금 포기할 게 아닌 거죠. 지금 봐서는 답이 하나도 없더라도 모른다 하고 버티세요. 하루 지나고 보면 또 달라져 있습니다. 저쪽도 변해 있고 나도 변해 있고 다 변해 있어요. 그때는 또 수가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쉽게 좌절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은 변하니까 버티면서 그 상황에 맞게 자명한 수를 자꾸 쓰면서 버텨보자는 거죠. 이렇게 작품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한번 버텨봐야죠. 인생이란 작품이요. 여러분 북인이 뭐 이런 무슨 뭐 불상인 이거 만드는 것보다 훨씬 귀한 거죠. 근데 이거 하나 만들어도 여러분 목욕제기 하고요. 잠 안 자고 공들여서
그 작품의 그 재료의 결을 이해하고 연구해 가면서 한 수 한 수 공들여서 만들어요. 음식 하나를 만들어도. 집에서 뭐 담그시는 거 있죠. 술 하나를 담궈도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요. 인내해야 되고요. 빨리 개봉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요. 거기엔 그렇게 정성을 썼는데 인생이란 작품 만드는데 조금 못 참아가지고 포기. 이런 분 아마 술 담았다가 그날 밤에 드시고 엎어버릴 뿐이에요. 못 참겠다. 뭐 이렇게 먹어도 맛있네 뭐. 아니면 못 기다리다가 도저히 그걸 기다리는 내 죽고 말겠다. 엎어버리고 눈앞에 치워버려야겠다. 저걸 안 봐야 내가 살지 보면 자꾸 신경 쓰인다. 이런 마음도 있는 거고요. 다양하죠. 그러니까 인생이란 작품을 만들어갈 때도 얼마나 다양한 어떤 반응들이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모른다 하면서 참으면 참을 만합니다. 모른다 기술을 배우세요. 이거는 배우셔야 돼요. 테크닉이에요. 내 마음을 어린이 마음, 바보 마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모른다는. 순수해져요. 그러면 참나가 여러분 마음 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사실은 하느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모른다는 도피가 아니라 맡기는 거. 여러분이 못 풀 문제가 분명하면 맡기세요. 하늘한테. 모른다고 맡기고 그 안에서 안식을 취하면서 버티시면 다시 눈을 떠보면 이 상황은 또 변해 있단 말이에요. 아까랑 다른 세계란 말이에요. 그럼 창조적인 힘으로 이 다른 세계,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힘으로 모른다라면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게 마음이 변합니다. 과거 신경 안 써요. 지금 신경 쓰지. 그러면 아까 좀 전에 5분 전에 죽을 것 같았어도 5분간 모른다 하다 다시 눈을 뜨고 새롭게 맞이한 이 세상은요. 처음 태어난 것처럼 다 새롭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업에 안 끌려가고 지금 이 순간 자명한 걸 택하시면 과거가 어떻든 간에 지금 여러분 운명은 바뀌어요. 바뀌고 또 바뀌어요. 이게 쌓여가면 또 큰 작품이 나오는 거죠. 업으로 여러분은 작품을 만드셔야 돼요. 아무튼 이런 얘기는 제가 항상 드리는 거지만 항상 유념하시고 모른다의 힘을 무시하지 마세요. 모른다로 모든 걸 다 합니다. 제가 오늘 왜 책을 이렇게 많이 들고 나왔어요? 오늘 보통 이렇게 안 들고 나오는데. 지금 예. 그 강의 중에 그 잊어버린 게 두 가지가 있어서 그런데 저번에 강의하실 때 그 모의를 모른다로 해석하셨잖아요. 모른다로. 예. 그리고 괜찮다를 뭐 무지무욕이요. 무지. 무지가 모른다잖아요. 노자에 보면 무지무욕하게 하라 그럽니다. 예. 무지. 그럼 이게 무지가 모른다죠. 또 무욕하게 하라고 합니다. 백성들 이렇게 만들어라. 그런데 불교에서는 또 이거랑 거의 똑같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삼매에 드는 비법을 무상삼매. 상을 잊어라. 무원삼매. 원하는 걸 없애라. 똑같죠. 몰라 괜찮아요. 무상삼매, 무원삼매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이루어지면 공삼매라고 해서 공을 체득해요. 그럼 이 자체가 사실은 다 공이죠. 하나인데 몰라 해보라는 거죠. 몰라 하는 삼매. 무원삼매. 괜찮아. 원하는 게 없어. 원하는 걸 없애버리는 거죠. 나 원하는 거 더 없어 하고 선언해버리는. 몰라 괜찮아가요. 이게 이렇게 철학적 근거가 있는 겁니다. 쉽게 몰라 괜찮아 자꾸 제가 하라고 하지만 어렵게 얘기하면 무원삼매, 무상삼매 드세요라는 거예요. 이렇게 들면 머리가 좀 아프죠. 무원삼매 되세요 그러면 답답하지만 몰라 하시라는 거예요. 쌩까시라. 쌩까라. 와닿는 걸로 아무튼 이해하세요. 뭐든지. 왜냐하면 실용적이어야 되거든요. 일상에서 힘들 때 바로 생각이 안 나면 못 해요. 배째, 쌩까 이게 다 몰라요. 이런 정신력이면 살아남으십니다. 예, 괜찮아. 보이스피싱 당해서 뭐 1억을 지가 안 내놓으면 너의 아들을 어떻게 하겠다. 몰라. 괜찮아. 연습하세요. 혼자. 상황을 만들고 해보세요. 혼자. 심심하시면. 제 재산을 다 날렸다고 생각해보자. 지금 갖고 있는. 통장을 열어봤더니 0. 몰라 하실 수 있는지. 괜찮아. 혼자서 이러고 노세요. 몰라 괜찮아 힘이 자꾸 커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자꾸 시뮬레이션을 자꾸 해야 여러분이 실제 일 당했을 때도 빨리 이렇게 무시가 돼요.
가장 친한 친구가 저의 뒤통수에 칼을 꽂았다. 몰라, 괜찮아. 뭐 그쪽도 뭐 사정이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항상 이런 연습을요. 예전에 일본 소설인데 료마 메이지 유신 만든 유신지사 중에 이제 아주 유명한 스타 있죠. 료마 일본인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 중에 첫 번째로 꼽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보는데 메이지 유신의 원동력이요 사무라이들이에요. 근데 이 사무라이들이 그럼 어디서 공부하느냐? 제가 그것도 다 연구했어요. 메이지 유신의 원동력이 뭘까? 우리나라도 유신 해봤지만 진짜 유신은 날로 이 정신력이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정신문명을 일으키려면 날로 유신해야 돼요. 원래 유신이라는 게 이 동양 고전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메이지 유신에서 그래서 그 말을 쓴 거죠. 완전히 한번 문명을 바꾸겠다. 거의 개벽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뭔 힘으로 했느냐? 검도도장에 다니면서 거기가 학당이었어요. 검도도장이나 숙이라고 하는 학당들이 세워지면서 그 학당에서 사무라이들이 뭐 하냐? 검술 연습과 참선을 해요. 검과 참선. 그럼 이게 깨어있음과 무력을 같이 얻죠. 그러면서 정보를 얻어요. 그 검도도장을 중심으로 학당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보를 얻어요. 서양에 대한 정보. 그때 우리나라도 한참 개화파들이 그렇게 정보를 취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전에 일본에서 그런 일을 겪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부가 지금 미국의 침입을 못 감당한다. 막부를 뜯어고쳐야 된다. 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힘이 실제 칼을 쓰고 정신력이 있으니까 그걸 해내는 거예요. 하루에 반을 검술하고 반을 참선해요. 그런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 나중에 얘기에 그런 게 나와요. 자기 하루를 그렇게 보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정신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뭐 칼을 휘두를 건 아니지만 정신력과 지금은 정보력이죠. 지력을 기르셔야죠. 하루에 반은 연구하시고요. 반은 앱서핑 하시고 반은 몰라 하시면 그게 지금 아주 이 새로운 시대를 열 지사가 될 수도 있다고요. 예,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때 이런 걸 그 소설에 나온 건데 길을 걷다가도요. 바위만한 돌멩이가 머리로 떨어진다는 걸 상상해요. 눈 깜짝 안 하고 그걸 딱 받아낼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자꾸 연습하는 게 나와요. 이런 정신력에서 뭐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꼭 굳이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몰라 괜찮아를 진짜 계속 연습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몰라 괜찮아 5분 안에 출동할 수 있는 5분도 사실은 길다 그랬죠. 5분 안에 우린 별짓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짓 다 하고 몰라 하지 마시고 빨리 출동시키시라는 거나 몰라를 빨리 출동시켜가지고 여러분 뭔 일 생기면 몰라가 바로 그 상황을 진정시키고 여러분 냉정한 안목으로 그 상황을 양심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그 힘을 기르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새로운 어떤 개벽을 또 일으킬 수 있는 분들이 안 그런 정신력은요. 상황이 조금만 안 좋아지고 뭐 아무튼 부동산 가격만 떨어져도 다 나가 떨어질 분들이에요. 지금 쓰러져서 누워 계실걸요. 거기서 몰라 하고 살아나올 수 있는 정신력을 길러내셔야 된다는 거죠. 원래 그거 기르라고 예전에 최수원 선생이나 다 주문 가르쳐주고 한 거예요. 태울준이, 시천준이 그거 왜 했을까요? 백성들한테. 이거라도 해서 정신력 기르라는 거예요. 뭔 일이 나도 딱 깨어있을 정신력을 길러야 뭘 살아남죠, 거기서. 막연히 그게 병겁을 막아주고 그게 뭘 해주고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그거 외신 분들 저기 무슨 메르스니 뭐하니 그거 겁내지 말아야죠. 예, 이제 막연한 그 주문의 효능을 기대지 마시고요. 주문을 외면 바로 오는 효능은 여러분 깨어난다는 거예요. 몰라래도 마찬가지고 다 뭐든지 일념으로 집중하면 깨어나 버려요.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이 발현돼요. 그 깨어있는 정신력으로 살면 뭐가 달라야죠. 일반인이 사는 거랑. 근데 이것만 얘기하면요. 깨어서 남의 뒤통수를 쳐요. 살아있는 눈빛으로 깨어서 시공을 초월하면서 뒤통수를 친단 말이에요. 뭔 얘기냐면 깨어있긴 한데 욕망의 카르마에 끌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바라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깨어서 육바라밀을 써버리면요. 카르마 다 바꿔요. 우리 마음대로 된다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카르마로 바꿔버려요. 인류의 이런 부정적인 카르마를. 이거 가능합니다.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전에 성인들도 사형당할 것 각오하더라도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전해야 인류가 카르마를 바꾸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절대 몰라 이런 거
그 아라한이 학당 1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선불교에서 확철돼요. 예전에 한번 읽어드린 건데 이거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보세요. 부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왕자한테 5가지만 갖췄다면 당신이 믿음, 이 수행에 대한 확신, 그리고 건강, 병이 지금 병 걸린 상태 아니면, 그리고 교활하거나 남 속이지 않으면, 지금 3개 나왔죠. 정진력, 열심히 할 거면 내 말대로. 그 다음에 지혜, 사리 판단 올바르게 할 자신 있으면, 이것만 갖췄다면 붓다의 지도를 받으면 7년 안에 궁극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7년 길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꼬시는 얘기 같지만 나와요. 7년이 아니라 6년, 6년이 아니라 5년, 4년, 3년, 2년, 1년. 자, 여기까지만 해도 파격적인데 이번엔 아주 그 구성이 좋습니다. 마감 임박 더 때려요. 7개월. 예, 그럼 이것만 해도 파격적인데 6개월, 5개월, 4개월, 3개월, 2개월, 1개월 이제 뭐 이때쯤 되면 뭐 어디까지 떨어지나 보겠죠. 자, 7일. 거기서 다시 6일, 5일, 4일, 3일. 앞에 긴장했던 게 괜히 이제 허무하죠. 7년, 막 7년 어떻게 할까 했는데 막 줄어들어서 하루. 하루도 그러면 길다. 이번 아무튼 진짜 한번 쏩니다. 부처님이 반나절. 저녁에 배우면 아침에, 아침에 배우면 저녁에 아라한 될 수 있다. 자, 이게 거짓말일까요? 이 진짜예요. 실제로는 반나절도 아니고 얘기 듣다가 아라한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라한은요, 지금 남방불교 가서 아라한이 이렇게 되냐고 물어보세요. 뭐 뺨 맞을 겁니다. 그런 망상을 품고는 뭐 수행도 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지금 남방불교에서도 아라한이 뭔지 몰라요. 제 얘기 듣고 한번 저는 제 이름과 얼굴 다 내보내고 말씀드린 아라한 뭔지 몰라요. 지금 남방불교 선사들이 써놓은 글을 보면 이분들이 아라한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어요. 초기경에서 얘기한 아라한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아라한이지. 부처님 때 아라한이 아니 그렇게 힘들어서 무슨 아라한이 1200명이 나오고 500명이 나오고 그래요. 어떻게 만나면 다 아라한이 돼요? 부처님은. 정말 쉬웠다는 얘기예요. 아라한 되는 게. 지금 왜 어려웠냐? 부처님이 가시고 나니까 글로 배웠단 말이에요. 글로 배우면 이제 어려워집니다.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이거 장담하고 말씀드립니다. 아라한 되는 거 어렵지 않다. 1급이에요. 학당 1급 되는 거 어렵지 않다 이겁니다. 반나절에도 돼요. 그러니까 모른다만 잘하시면 돼요. 모른다 잘하고 사리 판단 잘하시고 학당에서 제시하는 여러분의 체험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 마음대로 분석하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체험을 정확하게 분석하실 수 있게 학당에서 지도해 드리니까 여러분 참나와 에고의 실상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하시면 돼요.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에고의 마음, 즉 나와 남을 가르고 나 위주로 생각하는 그 마음, 개체적인 자아라는 그 느낌과 시공을 초월한 순수한 알아차림의 그 느낌, 이 두 개의 느낌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만 하시면 여러분 우주도 설명이 돼요. 이게 재밌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좀 힘내시라고 선요, 고봉선사, 중국 고봉선사입니다. 그 숭산 스님의 스승도 고봉선사니까 그 다른 분이에요. 선요라고. 제가 낱낱이 다 좀 해드리고 싶은데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공부에도 도움이 되면서 도노돈수 이런 데 끌려다니지 마시라. 그리고 모른다만 하면 된다 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는 글이 하나 있어서 제가 다 그런데 그중에 대표적인 걸 하나 해드릴게요.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봉선사가 어떤 이분도 제대로 깨치신 분이에요. 들어보세요. 만약 결정코 참되고 바르게 마음을 밝히려고 한다면 평소 마음속에 받은 일체의 선악을 밑바닥까지 다 물리쳐서 선악이 없다가 아니라 선한 거고 나쁜 거고 다 모른다 해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 화두도 들어갑니다. 이분은 지금 화두도 얘기 안 해요. 화두도 망상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털끝만큼도 지금 뭘 남겨두지 마시고 오로지 아침까지 바보같이 우두커니 있어서 지금 이분들이 번역한 거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옛날 어린아이 때와 다름이 없어야 한다. 바보가 돼 있으라는 겁니다. 아침까지. 그러면 그냥 알게 돼 있어요. 참나가 뭔지.
그런 뒤에 자리에 조용히 앉아 정념, 바른 마음 챙김을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굳게 엉기게 하라. 모른다의 마음을 아주 일념으로 집중하라는 거죠. 정밀하게 향상의 현묘한 기틀을 궁구하며 참나 자리를 계속 궁구하라는 겁니다. 예. 조사가 서쪽에서 온 비밀한 뜻을 연구하고 음미하라. 자, 그러면요. 또 그 화두 다시 잡아야 되나?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바보가 되겠어요. 그게 지금 조사가 왜 왔는지에 대한 탐구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한 생각이라도 일으키면 여러분 망상이 붙어요. 조사 그러면 달마조사 한번 지나가고 누구 조사 지나가고 서쪽에서 왜 왔을까? 잠깐 여기가 서쪽인가 동쪽인가 따지고 중국 인도 따지고 불법이다. 그럼 불법하고 불법 아닌 걸 따지고 계시게 되죠. 선악을 다 날려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거 나쁜 거 하나도 남김없이 어두커니 바보가 돼서 계세요. 참나랑 다이렉트로 만납니다. 이렇게 하셔서 간절하고 정성스러우며 조심스럽고 두려워하며 털끝만큼도 끊어짐이 없고 동정이 없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파고 들어가서 미세한 곳까지 나아가라. 그래서요, 움직이지도 않고 물러나지도 않고 가지도 오지도 않고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앞뒤가 딱 끊어져서 생각이 사라진 상태가 와요. 요게 예전 선사들이 말한 은산철벽을 마주한 상태고 백척간두에 백척 대나무 위에 혼자 서 있는 게 이게 어디 한 군데 발을 디딜 데가 없는 상태. 이 상태가 뭐냐면 무의식 상태예요. 뭐냐면 모른다로 하다 보면 이제 거의 지금 잠들 정도의 무의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데 이때 잠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백척간두에서 살아나와야죠. 은산철벽에 막혀버리면 안 되죠. 뚫고 지나가야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른다만 하고 계시면 돼요. 또렷하게. 즉 말로 모른다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그 마음만 지키고 계시면요. 안 빠집니다. 백척간두에서 안 자빠져요. 에고 입장에서는 백척간두고 은산철벽인데 참나 입장에서는 그런 장벽이 아예 원래 없거든요. 참나만 붙잡고 계시면 나라는 존재감에만 집중하고 계시면 이런 장벽은 애초에 없는 거기 때문에 빠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에고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생각이 마비된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를 지금 마비됐는데 나는 참나를 잡아야 돼요. 모순된 상태에 빠지죠. 난 참나를 잡아야 되는데 생각을 일으킬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요. 그럼 에고 입장에서는 여기가 은산철벽이 됩니다. 어떡하지? 큰일 났네. 뭔 큰일이 나요? 참나는 에고가 안 잡아도 원래 드러나 있는 자리예요. 에고가 힘 빼면 그냥 그 자리예요. 여기서 힘을 빼시고 그냥 깨어 계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 생각이 조금만 여기서 어긋나도 몸과 목숨을 잃는다. 여기서 어이쿠 참나 잡아야 되는데 하면 깨져버려요. 그대로 힘을 빼시면서 참나만 또렷해지는 그 상황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해보시면 합니다. 장차 공이 엄청난 공을 세워도 여기서 제대로 못 지키면 엉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걷거나 앉아있고 눕는 중에 이런 상태를 마음을 이렇게 유지한 거지 몸은 꼭 앉아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걷던 행주자와 중에 눕건 뭔 짓을 하건 중에 마음이 계속 그 모른다에 몰입돼 있으면 갑자기 와 하는 소리와 함께 오히려 죽어 하늘까지 가득 찬 가시수풀 숲에 뭐 아무튼 떨어져 있다가 한 가닥 몸을 건진 활로를 찾는다. 가시수풀에서 살길 찾듯이 아 하고 빛을 찾아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참나 찾은 거예요. 이게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니까 나는 이제 모른다는 하는데 이제 가시숲에도 한번 떨어졌다가 막 죽었다 살았다 해야 되나 보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몰라 하면 바로 참나예요. 일반인은 이걸 몰라요. 처음에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몰라에 몰입을 계속 해보셔야 돼요. 그러다가 와 하면 8급이에요. 지금 이게 8급 되는 과정을 써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8급 되는 과정, 전형적인 8급 되는 과정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이제 제가 미친놈이죠. 아무튼 고생하신 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하면 놀리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전형적인 8급이란 말이에요.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참나를 찾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8급에서 다시 세상 고통에 빠져서 허우적거려 버리면요. 이런 거는요. 물 위에 뜬 나무가 성질이 실제로는 가라앉는 것이어서 잠시 몸체가 가벼우나 마침내 잠겨서 젖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좀 번역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물 위에 뜬 나무는 원래 물에 안 가라앉죠. 그런데 젖으면 가라앉아요. 뭔 얘기냐면 참나 찾았으니까 원래 이제 다시 세상에 안 빠져야 되는데 약하죠. 참나 체험은 약하고 지금 세상에 대한 유혹은 강하면 다시 잠긴다는 겁니다. 정원의 꽃이 비록 빛깔과 향기가 아름답지만
하루아침에 시들어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랑 같고, 농부가 씨를 심어 비록 싹이 트더라도 싹은 났는데 공력을 들이지 않으면 열매 못 맺는 거랑 똑같다. 참나체험 하나 가지고 도노에서 단박에 끝났다가 나와야 되죠. 원래는 아니에요. 그거 갖고 뻐기다간 다 날아간다 이 얘기를 해요. 문득 가난한 거지 아이가 적은 것을 얻어 만족하는 거랑 같다. 거지가 10원 들고 아주 감격해하는 거랑 같다. 8급에서 만족합니다. 이해되세요? 제 얘기 아닙니다. 예, 욕을 하려면 이분한테 하세요. 고봉선사. 아무튼 그런데 그런 상태로 있다가는 오래된 싹이 다시 트고 어둠의 싹이 다시 나요. 탐진치의 싹이. 가시가 다시 나서 바깥 경계에 끌려가 마침내 잠기고 빠지게 돼버리면 위 없는 청정한 열반을 얻을 수 없게 된다. 도노했다고 점수 무시했다가는 아주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럼 이러면요. 도노돈수 주장하는 분들은 뭐라고 할까요? 이거 도노가 아니네 이래요. 왜냐? 그 뒤에 다시 점수가 필요한 건 도노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조 스님을 비판했어요. 도노한 뒤에 점수해야 된다고 했다고. 그럼 고봉 스님도 같이 가야죠. 왜 이분은 높이면서 우리나라 스님은 무시합니까? 이해됐죠? 좀 이상하죠? 자, 만약 진짜 뜻있는 대장부라면 다만 이 속을 향하여 그 참나자리 얻은 거 있죠? 그거를 파고 또 파야 된다는 거예요. 자체를 감추고 빛을 숨겨 밖에다가 뭐 드러내지 말고 신통한 거 오로지 안으로 더 파들어가서 나 몰래 수행해서 어디 드러내지 말고 자기만 아는 수행을 끝없이 해서 30년, 20년부터 일생을 마칠 때까지 다른 생각 없이 살아가기를 진실하고 우뚝하며 평온하고 당당하게 해야 할 것이다. 오직 이 자리 지금부터 파들어가야 된다. 8급 됐으면요. 죽으나 사나 참나를 붙잡고 가시면 7급, 6급, 5급 하다가 1, 2급 돼서 참나를 못 잊어버린 자리까지 오고 더 파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더 파들어가면 이제 대보살까지 되는 거죠. 일지이지까지 파들어가는 거죠. 만약 이렇게 안 하고요. 만약 방금처럼 이렇게 공부를 안 파들어가고 종이로 싸고 띠로 묶어버려서 공부를 했는데 그 자리를 묶어버려서 용두사미가 되면 다만 선종 가풍에도 흠집이 될 뿐 아니라 후학과 초심자들한테도 물러나게 하는, 후퇴하게 만드는 그런 짓이 될 것이다. 예. 요거 되시죠? 가끔 도 배우는 사람들이 출가한 본뜻을 망각하고 한결같이 그릇되고 악한 것을 따라가서 바른 깨달음을 구하지 않고 그릇되게 부처님과 조사의 깨달은 과정, 옛사람의 공안을 가지고 처음부터 경광부회하고 막 갖다 붙이고 말 갖다 붙이고 선문답 가지고 장난질 친다는 거죠. 서로 전수하면서 서로 옛다 하고 서로 주고받기까지 하고 그래서 서로 또 은밀한 보배로 이건 나나 얻은 거다 하고 또 그거 애지중지하고 있다가 그걸 궁극의 진리로 삼고 계율이나 인과 무시하면 아상만 높아져서 삼독이 2배로 커져서 탐진치만 2배로 커져가지고 이와 같은 무리는 마구니의 외도에 떨어지는 걸 면치 못해서 영원히 남의 식구가 될 것이다. 예수님 같으면 독사의 자식이 된다 이거예요. 남의 식구 된다는 얘기는. 부처님 자식이 아니라 마구니 자식 되고 끝난다. 이해되세요? 무섭죠? 좀 무서우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답답해서요. 아무튼. 자, 또 하나 이거 뒤에 다른 글인데요. 목숨을 버리고 몸을 잊고 다만 이렇게 오직 참나 하나 향해서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요. 물이 다하고 구름이 다하고 연기가 사라지고 불이 꺼진 때 생각을 초월할 때가 오면요. 분별이 사라질 때가 오면 본지 풍광이라는 건 본래의 풍광이라는 거 풍경이죠. 본래 자리의 풍경이라는 게 참나를 말합니다. 본지 풍광을 딱 밟아서 반드시 부처와 조사를 뛰어넘을 것이다. 참나 찾고 나면 부처 조사도 다 이 자리에 얻은 거기 때문에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이제 부처니 조사니 내 말에도 신경 안 써요. 참나를 직접 만났으니까. 그런데 바로 넉넉히 이와 같이 깨달아 가더라도 그분들이 번역해 놓은 거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새로 번역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법신의 주변일이다. 이렇게 해봤자 법신 주변사다. 만약에 법신 향상사, 법신을 더 닦아서 향상시키는 일이라고 하면 꿈에도 못 보았다. 이 정도 깨달은 사람은 참나 알았다고 해도 참나를 향상시키는 일은 꿈에도 구경도 못한 사람들이다. 무슨 까닭이냐? 천리를 보고자 한다면 다시 누각 한 층을 더 올라가야 된다. 여기서 이 공부는 참나 이제 알아가지고 부처 조사를 뛰어넘은 그 자리라 하더라도 아직 한 단계 아래다. 더 위가 있다. 법신을 개발하는 일이 있다. 뭐겠어요? 육바람 일입니다. 지금 요 얘기를 이분들은 온몸으로 체득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생한 체험담을
간단하게 도노 돈순이라 돈수가 더 닦아야 되는 도노는 도노가 아니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요. 이분들이 해놓은 게 다 뭐가 돼요. 이분들이 생을 걸고 실험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몰라 괜찮아만 해보세요. 아까 부처님 말씀 있죠? 반나절 해도 돼요. 파보세요. 무섭게 한번 파보세요. 요 자리다 하고. 이게 진짜 무서운 화두입니다. 말로 된 화두보다 무서운 화두가 그 자리 직접 파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현묘한 기틀을 끝까지 파들어가라고 하잖아요. 어린애가 돼서. 갓난아이가 돼서. 어린애라고 하면 시끄럽게 떠드는 어린애가 아니고 정말 천지분간 못하는 갓난아이 상태예요. 보세요. 엄마인지 아빠인지 남인지 내 건지 이게 지금 뭔지 배경인지 난지 모르는 그 분별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모른다 하고 계세요. 그러면 내 발이 여기까지인지 저기까지인지도 따지지 마시고 모른다 하고 계셔보시면 그 자리를 진하게 만날 수 있고 그 자리를 진하게 만난다고 해도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 법신을 닦아나가는 길이 또 끝없이 있다는 겁니다.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하라고 돼 있잖아요. 캐면 캘수록 그 자리는요. 여러분한테 육바람일의 신통력을 주거든요. 이해되시죠? 이게 여러분 가야 할 길입니다. 이분은 어떤 출가선사로서 걸어간 길을 지시했지만 대승보살의 길 또한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이거 참고해서 읽으세요. 좀 이상하죠? 이분들은 지금 도노돈수를 입증하려고 이 책을 번역했는데 저는 이 책을 가지고 도노 점수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들으면 제가 한 말은 또 마구니 말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이분의 이 평생의 가르침이 이거다 하고 저는 우리 학당에도 똑같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죠. 이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됩니다. 당연히 됩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